지금 질문이 하나도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환자 보내기가 너무 어려우신 건지 이때까지 보지 않으시려고 하는 건지. 아까 먼저 세션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재밌는 질문이어서 하나 드리겠는데요. 디곡신은 이제 신부전 치료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완전히 빠진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향후 디곡신은 신부전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괜찮은 질문이 같아서 우리 김다리 교수님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디곡신은 우리 신부전 가이드라인에서 2차 추가 치료로 심박수 조절이 필요한 AFib 환자나 이제 표준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사이너스 리듬 환자에서 추가해 볼 수 있는 2차 약제로 이제 레코멘데이션 되고 있지만 디곡신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기존의 RCT 트라이얼에서 모탈리티 베네핏이 유의미하게 있었던 거는 없었습니다. 물론 경도로 일단 이제 하트페일리어, 하스피탈레이션 데스의 컴바인드된 엔드포인트를 약간 모디스트하게 줄여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에 나온 오브저베이션 스터디에서는 모탈리티 베네핏이 없다, 심지어 나빠진다, 더 모탈리티 올라간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1차 약제로는 이제 투약은 안 되고 나머지 GDMT를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현재 이런 새로운 약제 GDMT가 있는 현 시점에서 디곡신의 에디티브한 이펙트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Fib 동반된 환자들에게서 우리 디곡신을 투약하고 있는데 가장 좀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CKD 환자나 올드 에이지 피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곡신이 용량이 너무 농도가 높아질 경우 0.9 이상 높아질 경우에는 레이트도 느려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포로라 인테그라 노제 보미팅 같은 GI 심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좀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디곡신 투약할 때 굉장히 저용량으로 레벨을 0.5에서 0.9 사이로 보시면서 투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플로에서 더 질문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환자보다 대학병원에 보냈다가 가장 당황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대학병원에서 어디서 뭐하다 인제서 왔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로컬에서 대학에 환자를 보낼 때 교수님들께서 제발 이런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김민석 교수님, 우리 하트페일리어를 대학병원에 보낼 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서 보내라, 내지는 이런 얘기는 꼭 설명을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당부의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리퍼를 하실 때 아까 최정현 선생님 보여주셨지만 처음 진단받은 경우, 그 다음 중간에 나빠졌을 경우 이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00번 동감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리퍼를 보내시려면은 진행하기 전에 환자가 많이 나빠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상태가 좀 안 좋다 판단이 되면은 그때 좀 빨리 보내주시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이식 이런 환자들 리퍼를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지금 현재 환자 상태에 대해서 치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보내지 마시고, 최근에 한 2, 3년 정도 쭉 치료했던 약이라든지 아니면 초음파를 했다든지 이런 그 시점뿐 아니라 근래에 치료했던 그런 병력까지 같이 보내주시면은 더 추가적인 치료를 하는데 더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들 환자 보시는데 바쁠 텐데 진료 의뢰서 쓰기가 정말 힘들죠. 좀 자세히 써서 보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현 쌤은 우리 인천에서 몇 안 되신 어디 카디오 전문하시는 원장님이신데, 어때요? 하트페일리어 환자는 좀 로컬에 좀 보고 계신가요? 개원하시면서? 네, 저는 이제 개업한 지 10년 됐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패러다임이 바뀐 거를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사실은 이렇게 수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그리고 하트페일리어 환자를 보기는 보는데, 제가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저는 이제 에코까지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보내드려요. 보내드리면 안 와요. 사실은 안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아무것도, 환자들이 처방전 한 장 들고 오거나 차트를 복사해 오시는데 그거 다 보는데 힘들어요. 사실 외래에서. 그러면 이제 EF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RNA 먹는 사람이 요즘에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RNA 때문에 이제 EF를 써가지고 이제 하면은 청구하는데 전혀 착감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어요. 그리고 괜찮았었고, 그리고 RNA 썼을 때 이게 사실 고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값이 좀 내렸던데
사실 사감에 대한 겁이 되게 많았었는데 사감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원이 선생님들도 환자들 다시 받았을 때 이렇게 주저앉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EF 쓰시고. 그리고 심장 초음파도 이제 그 개원이 선생님들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초음파라 그래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도 그 2D랑 그다음에 M 모드만 해서 EF만 구하면은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플러 안 하고 그래서 그것도 좀 배우셔서 하시면은 개원과도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아, EF 계산할 때 에코에서 그 모디파이드 심슨 안 하고 M 모드에서만 해도 인정이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해가지고 모디파이드 심슨까지 해가지고 구하기가 그럴 시간 없어요, 선생님. 사실 이 M 모드만 해도 더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상원 교수님 혹시 저 끝으로 마지막 패널이신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제가 가진 생각은 내가 봤던 환자 중에 놓친 하트 페일러가 과연 몇 명일까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오늘 강의가 약간 임팩트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는 이제 비만이나 하이퍼텐전, DM 환자를 보면서 하트 페일러를 이렇게 찾아내기 위한 노력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황하고 그러니까 정황이라는 거는 결국 클리니컬 시츄에이션 저 환자가 나이가 많고 뭐 당뇨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근데 숨차고 붓는다 그때는 당연히 의심을 처음부터 하셔야 되고요. 뭐 검사 엑스레이도 없고 EKG도 없고 BMP도 없고 에코도 없는데 결국 청진하고 그 정황만으로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스케미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에이티피컬 체스트 페인도 많은데 정황이 맞으면 맞을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신부전도 마찬가지로 정황이 그러니까 증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클리니컬 시츄에이션 맞으면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서포팅하는 에비던스를 찾는 게 아까 그런 검사들 간단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뭐 심전도, 엑스레이, 그다음에 조금 더 스페시픽한 BMP, 그다음 에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로컬 클리닉에서 너무 늦게 보내는 것보다는 너무 일찍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부전이 아닌 그냥 숨찬 뭐 뉴로시스, 카디악 뉴로시스, 그러니까 NP, 그다음에 뭐 COPD 좀 드물고 그다음에 그냥 비너스 인서피션시 그걸 붓는 거 굉장히 많은데 근데 어쨌든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 환자는 다 되게 정리해서 검사 쫙 해서 그냥 다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좀. 네, 선생님. 예.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핫 사이즈가 정상인데 핫 밸류가 있을 수 있나요? 네,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카디오메갈리라고 하는 거는 2차원적인 엑스레이 소견이고요. 실제로 그 안에 앞서서 말씀드린 마이오카디알 디지즈도 있을 거고 밸브 디지즈, 심장이 커지지 않는 밸브 디지즈도 있을 거고 저희가 심근 허열 증상, 저희가 이스케믹 심텀이 있는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가 있는 환자가 하펠리어로 숨찬 증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엔자이나 이퀴발런트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심근에 기능 이상이 오면 그걸 심부전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꼭 카디오메갈리가 없어도 앞서서 우리 조상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증상, 숨찬 증상, 뭐 컨제스천 증상이 있으면 BMP를 해보시고 저희한테 리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지지 않고 숨차면 뭐 불모랄 엠보리즘이나 뭐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정황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디스미아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한 폴모널 엠볼리즘은 사실은 에큐트 디스미아하고 이데마나 이런 컨제스천 심텀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컨제스천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오늘 그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부전을 찾아내는 방법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BMP라든지 최근에 개원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에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 선생님들이 얻으셨을 것 같고요. 특히 치료에 있어서 이뇨제의 중요성, 그 다음에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새로운 약제에 대한 것들도 여러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보시다가 해결해야 하지 않는 부분들 또 새롭게 발견되는 문제들은 근처의 여러 상급 종합병원에 좀 리포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늦은 시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강성민 대한신부전학회 회장님 이하 여러 교육이사님들 이하 여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인천시 내과의사의
박상현 회장님과 함정식 부회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9회 신부전 학회 주최 제9회 개원이 연수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